잠깐 내가 지금 좀 뒤에 나가요. 들었는데. 송차옥에 오세요. 이름을 다 불러드려야 되는 거 오십니까? 조용 간사님 또 오세요. 예, 저희 약속한 11시 정각이 되어서요. 예, 저희 군대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막 10시부터 공동행동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요. 그래서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오늘 향후 활동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 이런 순서대로 이어지고요. 특별히 오늘 2011 육군훈련소에서 뇌수망염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노민 훈련병의 어머니께서도 오셔서 피해자 대표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부터 진행할 테니까요. 나눠진 보도자료 참고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수정한 보도자료 다 기자님 나눠주셨습니까? 앞에 대표단들에게 저도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앞에 그 앞에 앉았을 때. 네. 네, 그러면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군대 내 인권 보장 위한 공동행동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8사단 윤일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안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군대 내의 인권 침해 문제,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창군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군에서 인권 침해나 가혹행위가 없었던 날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군은 특수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기밀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에 또는 우리 민간에 접근이 많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떠한 인권 침해의 일도 비밀이 될 수 없고 기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지금은 일단 이 군대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11개의 인권, 종교, 여성,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논의를 좀 진행해 왔습니다. 이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더 많은 단체들과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들을 앞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 나눠진 보도자료 안에 있는 경과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 출범 발표 기자회견에 여는 말씀을 저희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신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신 이성태 변호사님께 말씀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성태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대 내 인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피해 사례도 많이 알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은경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느끼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군대는 비단 그 일정 시기에 군에서 복무하는 그런 사병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남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뭐 여성들도 군대를 많이 갔고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곧 우리의 그 자식이자 우리 형제이자 가족의 일부이고 또 장차 저희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군대의 인권 보장 문제, 또 군에 대한 민족 통제, 군사보건의 정책 개혁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좀 늦추고 있으면 뭐 윤일병 사건 못지않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뭐 터져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사회의 크나큰 부담이자 저희 사회 일반적인 민주적인 그 인권 보장 문제를 더 후퇴시키는 그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온 저희 단체들은 저희 시민사회는 공동행동 결성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군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정말 군대 내 인권이 잘 보장되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주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련 제도 개혁 입법 그리고 정부의 군대 내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한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 등등 또 그리고 이미 군대에서 일정한 그 민주화 인권 무장을 이룩한 그런 서구의 좋은 제도를 저희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좀 일을 해야 작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석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발표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맨 앞줄에 계신 분들만 일단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예, 저부터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예, 이번 공동행동에는 여성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연합을 오늘은 대표해서 최란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종교계를 대표해서 원불교인권위원회의 박재선 교무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요즘 뭐 군인권 문제로 많이 여러분들 만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군인권센터의 임태호 소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노우미 훈련병의 어머니이신 공복순 여사님이십니다. 예, 옆에는 아까 인사 말씀해주신 참여대 이석태 대표님이시고요. 옆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그동안의 군 사법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해서 활동해 오셨던 최강욱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는 예,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 모임,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박석진 회장이십니다. 예, 사회를 맡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김덕진 사무국장입니다. 예, 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더 빨리 더 넓게 대응하지 못해왔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군 의문사 문제라든지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때 그 사안별로 집중해서 연대를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촉구를 한 적들은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연대체를 결성하고 군대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공동행동을 만든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논의들과 많은 그 활동들을 이번 공동행동 출범을 계기로 다시 한번 다 끌어모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해 왔지만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는 꼭 좀 건드려보고 기필코 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행동의 발전 목표이고 아마 그동안의 경과 보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참석하신 분들을 몇 분의 이야기를 좀 연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군인권 문제에 대한 군대 내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을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박석진 총회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지하다시피 끝도 없는 죽음들이 지금 군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있었던 것인데 윤일병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군대가 더 이상 감추지 못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내에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한 지표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7명이 군대에서 사망했는데 그 중에 7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명 중 이것을 비율로 환산하면 10명 중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조직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군대라는 조직입니다. 더 이상 상식적일 수 없는 조직으로 우리 군대는 기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률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또 하나, 군대 내 자체 징계율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3,800여 건의 자체 징계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현재 6,500여 건 정도의 자체 징계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체 징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황의 악화가 저는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최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는 항상 군대 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스스로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개혁과 변화의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특수성에 대한 항의나 변명들이 통용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내 자식을 어떻게 군대 이런 조직에 보낼 수 있겠냐는 물음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내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없다는 그런 탄식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군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회 집안에 시민사회, 정치권 들의 노력을 함께 모아서 지금의 군대를 바꾸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공동행동은 오늘 출범하면서 이런 군대를 바꿔내고 보다 민주화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승희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이런 군대 내 인권 문제들을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그리고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군 안에서 또 군 밖에서 군 개혁을 위해서 애써오셨던 최홍 변호사님으로부터 군대 내 인권 보장위원 법제 또 이 개정들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입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 민주화를 완성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화 이전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군사정권 혹은 군부독재라는 말이었습니다. 군사정권 내지는 군부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뤘다는 나라에서 군대에 관한, 군 문제에 관한, 군 인권 문제에 관한, 군 조직에 관한 여러 법제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또 그 정비를 위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정말 민주주의 인식에 기반해서 진행됐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그간에도 수많은 인권 침해 문제를 안고 있던 조직이고 그 문제를 늘 감추려고 노력했고 또 감추다가 어쩔 수 없이 발각이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특수성 또 군사 비밀이라는 방패를 앞세워왔습니다. 국가안보의 현실을 내세워서 늘 시민들을 호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외의 영역에 존재하는 특수한 집단인 것처럼 행사하려 해왔고 그 특수성이라는 모호한 말을 내세워서 늘 예외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분리된 영역으로 군대를 늘 다해왔고 문민 통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민 통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심지어는 헌정질서를 전복하는 역할까지 자임해왔던 조직이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구성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그건 비단 병사의 인권뿐만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즉 장병 전체를 망라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단지 군대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군대라는 건 원래 그런 곳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군대의 문제를 훨씬 더 키워왔고 지금 이렇게 골마 터지게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될 일이고 자체 노력에 더 이상 기대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간의 군 자체의 진단이 없고 대책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봐도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또 현재 병영문화 개선 위원회 이런 것들을 꾸려서 계속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실정과 조사와 대안과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상황에서도 그 가혹행위나 사망사고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군에서만 맡겨서는 또 그들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군대는 이미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완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의 인권 침해를 일상화하고 있는 현재 법 제도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현재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인권 침해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인 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군인 복무에 관한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또 상관의 부당한 압력과 인권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인권 침해를 당하는,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위협에 놓여 있는 장병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억울한 사정을 손쉽게 호소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군사ombudsman 혹은 국방감독관 제도라고 표현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외부의 감시가 있지 않는 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지휘관의 눈치, 지휘관의 체면, 지휘관의 진급을 위해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문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군사법 제도는 완전히 지휘관에 종속되어 있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모습의 기형적인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의 진행 단계, 기소 단계, 재판부의 구성 단계, 재판 이후의 형의 감경 단계까지 지휘관이 일관되게 개입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켜왔고 그것을 통해서 지배해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군 내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으로, 가리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사법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인 인권과 군인 지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그 다음 외부 감시와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의 정비, 다음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엄정한 수사 그리고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제도의 확립, 이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심각한 참사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대사가 주었던 교훈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장병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또 우리 군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완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첫 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질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학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군은 항상 이런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 큰 인권침해 사안이나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때마다 늘 호들갑을 떨면서 많은 대책들을 만들겠다, 개선하겠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항상 흐지부지 될 경우가 많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꼭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 반드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공동행동의 발족식을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수년간 군대 내에서 사망한 많은 그 사건의 부모님들을 배워왔었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모셔서 아들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직접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나오신 우리 노빈 훈련병의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 육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빈 훈련병의 어머니 공복순 여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2011년도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이 걸렸는데 타이밍을 두 알 처방받고 사망한 노우빈 일병의 엄마입니다. 제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제 개인의 문제고 제가 운이 없는 불쌍한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고 그 건강권이 좋아지고 뇌수막염 접종하고 상병되면 종합검진해주고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뉴스를 보면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코 운 없는 사람들의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 종합검진 받는데도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거 놓치고 갑니다. 뇌종양 걸려서 흰 양말, 검은 양말 짝짝이로 신고 오는데도 일부러 더 피가 못 가게 막아요. 중환자실에 일주일간 입원시켜놓고도 부모한테 전화 안 합니다. 네, 그렇게 군 의료권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죽어요. 이번 윤일병 사건만 해도 우리 아이는 아파 죽었지만 윤일병은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는데 그 높은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소한 일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전쟁도 아닌데 애가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는데 사소한 일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변명이 통하는 군대가 이게 세금을 쓰면서 할 수 있는 집단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결코 운 없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런 시민단체에서 정말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공동행동 발족식을 가진데 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정말 결코 두 번 다시 우리 우빈이나 윤일병 같은 그런 불쌍한 삶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여기 계신 이 방송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게 정말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복순 어머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더욱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제가 무거워집니다. 다음은 2005년에 있었던 노총국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암이 발병했는데 군대에서는 의가서 제대를 시켰고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고 사망했었습니다. 그 이후 제대한 병사라고 해서 군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했었지만 인터넷과 국민 여론이 들끓고 국방부가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 노총국 씨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다양한 몇 건의 사례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민묘지에 안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론이 물러가고 난 2006년부터는 제대 이후에 사망한 병사들에 대해서 단 한 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군의 모습입니다. 절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이 공동행동의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두 가지의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하면서도 이 일들을 과연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어깨도 무겁습니다만 공복순 어머니 말씀처럼
이런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의 결의도 함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성추행을 당해서 자살한 여군들 5대2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벌써 10월 15일이면 5대2의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가해자인 노소령은 5개 언론사와 3명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가해자의 변호인 2명은 피해자 법률 대리인과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이 인권단체를 상대로 살인죄 기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을까. 요즘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얼굴을 빳빳이 들고 피해자 가족을 노려보고 위협하는 그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을 공격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은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실종된 사회에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 빛과 소금이 있고 그것을 역할을 해야 될 NGO와 언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생각에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입법 활동을 할 것입니다. 최하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인인권기본법 그리고 군대 내 인권 침해 조사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 침해를 발족했다고 하지만 그거 기존에 있던 침해 총괄과 군검경 팀을 이름을 그렇게 부여한 것입니다. 인원이 보강된 것도 아니고요. 인권위가 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대 내 인권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국방 옴부즈만 제도나 기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지금 현재 신뢰받고 있지 못합니다. 병사들도 믿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휘관과 사단장, 군단장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이러한 군사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개정 법률안들을 저희가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에 국회에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추측이 돼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들을 개정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 정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 연단 또 각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여가위, 그리고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 연단 요청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 입법들이 마련되겠지만 그것이 각 정당 이해관계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라는 염려하에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입법 청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감시 활동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병문의 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민감한 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감시, 감독하는 TF를 구성할 것이고 앞서 법안 관련해서도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국군의 날 10월 1일인데요. 10월 1일 전에 저희가 윤일병과 또 다른 윤일병을 위한 추모제를 정식으로 개최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방부에서 한 건 약식이고요. 이번에는 윤일병 가족을 포함해서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들 또는 인권 침해받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시고
저희가 추모제를 할 생각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9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윤일병 가족들이 오시기로 했지만 내일 모레 재판이고 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것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9월 30일 추모제에 반드시 참석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보내오셨고 이 공동행동이 또 다른 윤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가유공자 입증이 개인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입증 책임은 정부의 입증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는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설명회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군개혁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나 또 지자체 대상으로 군인권 교육을 어떻게 지자체가 담보할지도 저희가 촉구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독일 국방감독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칭 군인권 공동행동이 향후에 군대 내 모든 인권 침해 문제를 전부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군대 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가 숨지거나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절대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의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어머님이 떼전진 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떼전진 감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들이 군대 내 사망사건을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해왔습니다. 김원중이 사건도 지금도 미제 사건은 남아있고 하지만 윤일병 사건이 국민적 여론, 즉 군사법개혁이나 군인권 문제에 절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은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안보라는 플레인 장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블렌드는 군인권이 담보되지 않는 한 그러한 안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을 통해서 이것만은 좀 허울 좋은 제도적 개혁이 아닌 실질적 제도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행보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태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경과 말씀드리고 어떻게 활동에 나가겠다는 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군을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격려와 또 날선 비판 이런 것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런 입장과 생각들, 의지들을 모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원불교육권위원회 박대성 교무님과 한국성평생단소 성문화운동팀 최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피켓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피켓이 있습니다. 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합니다. 최근 발생한 윤일병 집단 극사 사망 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와 함께 군대도 달라졌으리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살을 비롯해 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군대 내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대에서는 639명에 달하는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3일마다 한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전히 군대는 억압과 부조리가 가득한 곳,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성폭력이 만연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에게 이러한 죽음의 진실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도 어떻게 건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 기밀 유지라는 명분 아래 기본 법 질서가 무시되고 정당한 목소리들이 억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내 인권 침해 발생 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구제 절차 마련보다는 군 내부적 입장과 판단이 우선시됩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군대가 이미 그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어떠한 수단도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특수성이 시민권과 생명권을 비롯해 군인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시작으로 군대 내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군인인권 기본법을 비롯해 군대 내 인권 관련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휘관의 눈치만 보면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 사법제도는 전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서 고통받다 죽은 윤일병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지휘관이 인권 침해 조사의 전 과정에 개입해 진두지휘하는 군대, 법 위에 존재하는 군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군대는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합니다. 군대가 바뀌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작이 군대 내 인권의 새 장을 여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4년 9월 24일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1동.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구호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구호는 오늘은 이 캣을 이렇게 앞으로 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호는 뒤에 네 글자만 3번 반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인권 기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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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인권 보장하라! 보장하라!